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진흥학 컴퓨터 연구실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커뮤니티에 기반한 머신러닝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코로나 백신 관련한 대회가 최근에 열려서 그 대회에 참여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생명화학공학과 화공학부로 계속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 들어왔을 때부터 컴퓨터 화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만나게 되었고 알파고 이후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케글에서 많은 대회를 참여하면서 머신러닝 공부해 왔고 다양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메달을 거두어 왔으며 현재 케글의 196번째 그랜드 마스터이자 국내 네 번째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지금 현재 캐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데 그것의 운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에서 폐기물도 자동 분류하고 그리고 또한 이번에 데이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각 정보 기반 질문 답변 데이터셋 구축까지 다양한 과제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면서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석박사 과정 동안 물질을 다뤘습니다. 특히 두 가지 다공성 물질과 가스 센서 물질을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박사 한 2년 차 초반까지는 이런 양자역학과 고전역학 또 GCMC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다공성 물질과 가스 센서 물질들의 특성을 계산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포 물질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자 시뮬레이션이죠. 근데 이제 알파고 이후에 머신 딥러닝 공부하면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와 딥러닝 스킬을 이런 다공성 물질과 가스 센서에 다시 적용하여서 새롭게 문제를 풀어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위 과정 지내면서 느낀 것은 참 머티리얼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종류도 그렇고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 그리고 이를 실험하여 직접 실험을 원하는 물성 가진 물질을 찾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신약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물질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분자 시뮬레이션 했으니까 이런 컴퓨테이셔널 메서드를 사용하면 이를 가속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뭐 합성하기 전에 물질의 특성을 예측할 수도 있고 이를 기반으로서 스크리닝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계산들도 매우 오래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양자 계산이나 DFT 계산 제대로 하려면 진짜 몇 시간, 며칠이 그냥 걸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CPU 코어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죠. 좀 더 빠르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죠. 최근 머신러닝은 정말 어디에도 다 쓰이는 그런 엄청난 기술로서 발전해왔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전에 뭔가 손수 다 코딩했던 거를 뛰어넘어서 데이터 약에서 학습을 기반해 여러 가지 뭐 추론할 수 있는 정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학습해내서 뭔가 디시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컨벤셔널 머신러닝이 있었습니다. 뭐 도메인의 전문가와 여러 가지 손수로 하는 피처 엔지니어 기반으로 해서 피처를 뽑아내서 머신에 학습시키는 딥러닝 이 이유로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정말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도메인 익스퍼트가 뭔가 피처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학습을 기반해서 자동으로 피처를 표현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태스크를 풀어나가는 엔드 투엔드 방식이 매우 각광을 요새 받고 있습니다. 매우 유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기반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지도학습, 이지도학습, 생성, 강학습 이런 걸 통해서 피부암도 진단하기도 하고 얼굴도 생성하기도 하고 뭐 스마트 팩토리나 진짜 뭐 자율주행차까지 수많은 이들을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머티리얼 사이언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 기반의 커플링도 예측하고 그런 생성 모델을 이용해 다공성 물질도 생성하고 강학습을 기반화해서 뭐
드러그 디자인까지 수많은 연구들이 머티리얼 사이언스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것은 바로 데이터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정말 필수적이고 바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이죠. 그럼 데이터가 무엇일까요? 데이터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죠. 그리고 정형화된 타입이 있습니다. 데이터적 관점에서 뭐 구조화된 이미지나 텍스트 시퀀스나 그래프까지.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도메인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구조화되어 있냐, 이미지야, 텍스트냐 이기 때문에 정말 데이터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다양해도 많은 연구자들이 정말 몇 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보를 잘 추출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했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마다 좋은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은 보통 샬로우 러닝, 그러니까 뭐 피처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나 스프링 같은 걸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서 뭐 템넷 같은 학습에 기반한 그 딥러닝 어텐션에 기반한 구조. 이미지는 사실 뭐 두말할 거 없이 그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쓰면 되는데 뭐 최근에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연구를 통해서 뭐 트랜스포머로도 엔드 투 엔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퀀셜 데이터죠. 뭐 텍스트나 플로 시퀀스 같은 이런 순차적인 시퀀스가 있으면 이거는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도 있겠지만 트랜스포머도 사용 안 되고 뭐 그래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메시지 패싱이나 다양한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정보를 잘 추출해낼 수 이런 연구들이 정말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냥 데이터 어디든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잘 정보를 추출해내고 학습할 수 있는 구조도 잘 연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언티픽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겁니다. 정형이든 시퀀스든 이미지든 그래프든 다 쌓여 있는데 그래서 머신러닝 사용해서 기존 문제를 새롭게 풀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는 수많은 연구도 이루어졌으니 그 데이터를 다루는 거니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 후보도 만들 수 있고 특성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너무 많다는 거죠. 수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알고리즘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하나의 알고리즘이나 하더라도 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해야 되니까요. 이 과정도 비싸게 됩니다. 이거를 또 빠르게 할 수는 없을까요? 늘 빠르게 할 수 없을까? 여기서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커뮤니티 드리븐 어프로치라고 할까요? 자, 이제 캐글이 나옵니다. 캐글은 2010년 설립된 빅데이터 솔루션 네 플랫폼 회사입니다. 2017년 3월에 구글에 인수되었죠. 그래서 현재 200만 명이 더 넘은 것 같습니다. 몇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정말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러닝 주제로 모인 커뮤니티죠. 캐글에서 가장 핵심인 대회입니다. 정말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데이터 레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기업이나 정부기관 단체 연구소에서 데이터와 프라이즈를 캐글에 주면 캐글이 대신 다 열어주는 겁니다. 정말 많은 대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보통 동시 진행하는 게 진짜 6, 7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대회가 열리면 각 대회마다 정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들만의 솔루션을 만들어가면서 어찌 보면 정말 한 사람의 연구자가 이게 대회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연구자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뭐 작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연구자들이 한 대회에 참여해서 정말 뭐 다양한 실험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최적의 솔루션이 나오는 거니까 정말 어찌 보면 이거 그 수많은 방법론들을 다 어찌 보면 다 훑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2020년 9월에 오픈 백신 코비드19의 mRNA 백신 디그레이션 프레딕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스탠포드의 다스라는 그룹에서 연 대회인데 당연히 코로나 백신을 찾아야 되죠. 근데 후물질로 많이 알려진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내재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레이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배송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디그레이션 레이트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백신 후보를 추리는데 도움이 되게 해달라 이런 대회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분자의 특성을 예측하는 대회를 참여하면서
3등도 수상하고 논문도 작성했고 했기 때문에 이 대회를 통해서도 그런 결과를 좀 얻고 싶었고 그다음에 뭐 가장 우선적인 그런 목적은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원한이라 할까요? 반드시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참여했습니다.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데이터 보니까 시퀀스 데이터고 뭐 AC, UG, AC 그러니까 그 RNA는 AUGC로 이루어진 시퀀스 베이스로 이루어진 시퀀스니까요. 그 구조와 루프 타입이 이렇게 주어졌고 베이스 페어링 매트릭스까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데이터는 시퀀스 데이터입니다. 스트링으로 이어진 시퀀스 데이터고 그다음에 베이스 페어링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그 인접 행렬 어드젠서시 매트릭스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대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타겟 값을 보면 각각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이렇게 다다닥 있고 총 5개를 맞추는 대회였습니다. 그러면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하면 인풋을 넣어주고 그것을 이제 인코더를 통해 이렇게 숫자로 바꿔주고 마지막에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타겟으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이것을 이게 보통 텐서의 디멘전으로 보면 이야기 편한데 인코더에서 배치 그다음에 시퀀스 랭스 그다음에 히든 스테이트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배치 랭스의 타겟 개수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리그레션 문제였습니다. 보통 이런 대회를 할 때 이제 순서를 알려드리면 먼저 RNA 시퀀스는 AUGC이기 때문에 이제 그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캐릭터잖아요. 이것을 이제 숫자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숫자로 바꿔주고 얘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숫자로 바뀌면 100 제가 디멘전을 표현하겠습니다. 100개 길에 100개의 베이스 길이 한 시퀀스면 시퀀스는 한 개의 샘플이니까 1, 100 시퀀스 스트럭처 1,100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배치가 32개면 32, 100 이렇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얘네들을 인베딩을 하는 겁니다. 인베딩을 레이어를 거치면 얘네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숫자 카테고리들이 한 그 특정 길이의 벡터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학습에 기반한 인베딩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피처 디멘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시퀀스가 32,100이었던 것이 30,128 제가 128로 인베딩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스트럭처도 128, 프리드 루프 타입도 128이죠. 그러면 이걸 합치면 총 한 시퀀스가 인코딩 되어서 32,100, 384라는 디멘전을 가진 텐서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전부터는 어렵진 않습니다. 이다음부터 이러한 디멘전을 잘 다룰 수 있는 구조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LSTM이나 GRU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런 시퀀스한 구조, 이런 텐서의 디멘전은 딱 시퀀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퀀스 데이터에 잘 어울리는 구조들을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히든 레이어로 열심히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개를 넣을 수도 있고 2개를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어주면 이렇게 피처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게 총 5개니까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달아주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디멘전이 나오게 됩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드젠스 매트릭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가지고 뭐 사실 새로 업데이트를 또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각각의 시퀀스마다 규칙이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는 규칙을 중간중간에 꼽혀주면 이게 좀 더 잘 업데이트 규칙을 지키면서 업데이트 된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통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는 이제 4가지 베이스라인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인코딩 시퀀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통계적 피처 AUGC의 퍼센트 몇 개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주어졌던 BPS 피처를 기반으로 이것을 다 마지막에 합치는 형태로 한 다음에 시퀀스니까 결국 트랜스포머 이런 걸 써서 하는 형태. 그 다음에 BPS를 중간에 넣어서 곱해주는 형태. 그리고 애초부터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시퀀스가 아니라 사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찌 보면 또 큰 이제 분자의 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서 노드와 엣지 이렇게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서 총 4가지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4개를 한 다음에 이 대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한 4천 개 정도 주어졌지만 이 데이터가 이제 필터링 된 방법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좀 로버스트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 좀 다르게 해줬습니다. 4천 개면 4천 개 다 쓴 게 아니라 뭐 좀 몇 개만 걸러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학습을 진행했고 시드도 아주 다양하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시드도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폴드도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도 컨볼루션도 다양한 컨볼루션 써서 다 이렇게 합친 겁니다. 처음에 이 4개 베이스라인을 각각 보면 되게 앙상블이 많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3대 3대 3으로 이렇게 썼고 마지막에 네 번째 베이스라인과 이 베이스라인 합친 것을 7대 3을 합쳤습니다. 네, 복잡하죠. 앙상블을 하려면 되게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많이 복잡하게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퍼블릭 스코어에서는 10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에는 참 좀 이슈가 많았지만 이게 프라이빗이 2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터가 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2등이었고 필터가 된 데이터에서는 9등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이제 모델 베이스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일반화를 많이 잘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 다 골드존에 들어가서 셋 다 이제 금메달이었죠. 자, 1등 솔루션을 한번 리뷰해 보면서 이제 마무리해 보고 싶은데 1등은 스토레이블링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습 셋이 있으면 스토레이블링은 학습 셋이 있으면 테스트 셋에 우리가 레이블을 달아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스토레이블이 레이블이 달린 테스트 셋을 다시 학습 셋에 합쳐서 학습을 또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또 인퍼런스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랜덤으로 생성된 셋입니다. 이게 AUGC로 이루어진 그런 그 시퀀스니까 AUGC로 이 시퀀스니까 이걸 랜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구조적 정보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얻은 다음에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이제 인퍼런스를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거 다 합쳐서 실제로 프레딕션 하는 것 이게 1등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 시퀀스를 새로 생성해내고 외부 이런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얻어내고 그다음에 디그레이션 레이트를 모델을 통해서 얻어내면 이것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더 부풀리는 어그멘테이션하는 방법은 사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뭐 스토레이블링뿐만 아니라 사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백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오토 인코더 방식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까지 들어간 그런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회 중간에 이런 커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GNN을 쓰고 어텐션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까지 뭐 엄청난 뭐 다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만 더 실험을 했으면 많은 분들이 골드에 들어갔었던 대회였습니다. 참 케글의 공유 정신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썼는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좀 계획은 있었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솔로 메달을 따고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죠. 만약에 제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렇게 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mRNA 백신 안전성 예측에도 딥러닝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가장 핵심이고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좀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이 대회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공이나 베이스를 가지고 열심히 AI를 해왔고 이것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쓰는 게 중요하구나. 물론 이거 잘 쓰려면 사실 도메인도 알아야 되고 그런 인공지능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또한 인공지능적으로 경험도 있으면서 이런 걸 쓰면 잘 맞겠다라는 사실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도메인 있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좀 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좀 더 빠르다고 할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있으신 분들도 많이 인공지능 공부하시면 정말 좋은 연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